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은요 8월 31일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심야 방송이 되겠는데요. 오늘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무시는 분들 또 깨우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동정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께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잠이 깨시면은 꼭 제 방송 많이 들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좀 권유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 가장 중요한 관련 동향은요, 윤석열 총장이 어제하고 오늘이죠. 그러니까 8월 30일하고 31일 이틀간에 거쳐서 충청 지역을 완전히 순회합니다. 13군데를 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을 들이는 것이죠. 그 이유는 윤석열 총장의 피해는 충청의 피가 흐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충청도 하면 총선 또 대선 할 때마다 항상 이 결정적 이 당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스윙 보트 지역으로 정치적인 그런 상징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야말로 조상들이 전부 충청도에 있기 때문에 논산 여기에 이 종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충청의 피임을 대외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좀 뭐라 그럴까요? 호소하는 이런 전략적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충청의 표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한 면은요. 지금 여당에서 31일 오늘부터요. 경산 투표가 시작되는데 바로 여당에서도 이 충청표를 모으려고 31일 동일한 날 지금 현재 경선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지금 현재 충청에서도 말이죠. 중도가 있고 또 탈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표가 민주당으로 몰아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 지역의 스윙 보트정인데 이 윤석열 총장 빅플레이트론 이 론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손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대대적인 지금 이 시도 아마도 이 순회 방문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 그러니까 6월 29일 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대전을 한번 갔었죠. 그때 이제 천안함 용사 그 다음에 유족 이 회장도 만나고 또 대전 현충원도 방문하고 했지만은 그는 잠시 한 대여섯 시간 동안 갔다 온 것일 뿐이지 이렇게 연 이틀간에서 집중적인 행보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면에서는 이 전략적인 이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전략에는 본인의 지지층, 이 충청 대망론에 불을 붙이겠다는 하나고, 다음에는 여당의 이런 경선 투표에 따른 여당의 어떤 이 작전에 맞불 작전으로 해서 중도와 탈진도층 인사, 충청 지역에서. 왜냐하면 충청 지역이요, 이미 충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요, 오래전부터. 충청 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또 대전시도, 대전시 같은 경우는요, 국회의원까지도 7석을 전부 민주당이 먹었어요. 그리고 대전시장도 이미,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러죠? 민주당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 대전시, 충청 남북도 이 광역단체장을 전부 민주당이 먹고 있고, 지금 야당이 완전히 밀리고 있어요. 이러한 환경에서 충청표를 받아오는 것이 굉장히 급한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피에 맞게 1착으로 충청권을 선택했다. 이런 이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제 천안을 맨 먼저 방문했어요. 왜냐하면 도당에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안을 맨 먼저 방문했고, 그 다음으로 세종시 연기면, 여기에 이제 국회의사당의 분원 예정지, 여기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세종시의 장군면에 있는 증조부, 고조부, 조부, 요소를 방문했어요. 여기는 식칼 테러가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지난 5월달에. 그 다음에 논산에 있는 명제 고택을 방문했어요. 자기 조상, 말하자면, 종손들이 제일 많은 집성촌. 그 다음에 공주시 산성시장을 방문했어요. 공주는 부친이 거기서 쭉 커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아니라 이제 오늘 날이 세면 오늘이죠. 오늘 31일 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친 유경수 여사의 옥천 생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청주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요. 그래서 충북 지역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청 남북도 대전 세종을 일거에 쫙 한번 순회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 백그라운드를
갖고 보셔야 되는데, 좀 특징적인 거, 이색적인 거, 또 의미할 만한 윤석열 총장의 발언, 이런 거를 또 제가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우산, 여러분들 이 진천에서 우산 사건이 났잖아요. 우산 황제 의전, 이게 법무부 차관인데 이 아프간 이 협력자들에 대해서 지원 조치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비가 좀 오니까 수행비서관이 뒤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우산 딱 받쳐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이게 왕주시대 얘기냐 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오늘 세종 이렇게 도는데 마침 비가 왔어요. 그래서 우산도 윤석열 총장이 직접 들었다. 그러면서 기자 브리핑을 한 걸로 돼 있고요. 어제 이제 우산 쓴 거가 논란이 많이 되니까 그 한참 모자라는 고민정이 이런 사람한테 의원이라고 붙일 필요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고민정 의원이 이 우산 의전과 관련해서 이거는 언론 환경이 지금 잘못됐다. 언론 탓을 해버린 거예요. 언론 좀 제대로 잘 찍기 위해서 키가 크니까 이거 무릎 꿇고 이거 한 건데 뭘 이렇게 시비하냐. 법무차관이 잘못됐다는 게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근데 법무차관도 그 우산 받치고 있는 걸 다 봤어요. 그러면 야, 그러지 말아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 수행비서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법무차관도 본인이 입장문을 내가지고 아이고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정이가 어제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28일 날 페북에 뭐랬어요. 잘못된 방송 취재 관행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 언론 탓으로 돌려버렸어요. 언론 환경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언론중재법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나 다 똑같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우산 의전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도 직접 본인이 들었다. 예. 별걸 다 지금 논평해야 돼요. 이렇게 여당에서 여권에서 엉터리 짓을 하니까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걸 제가 논평하고 싶은데 이 우산 가지고 논평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전효옥 전 의원, 요즘 이 전효옥 전 의원이 아주 촌철살인의 논평을 많이 하잖아요. 이 고민정이가 나선 것을 또 이 전효옥 의원도 입장문을 냈어요. 29일 날 내가지고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자들이 조금 숙여달라는 요청이 아닌 기자들의 요청이 아니라 이거예요. 법무부 차관이 황제 의전을 받은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왜 문제의 핵심을 잘 모르느냐. 너 바보 아니냐.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럴 때 침묵을 지키는 게 낫다. 침묵이 바보의 최고 무기다. 이렇게까지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그래서 침묵이 바보의 최고 무기다. 이거를 갖다가 고민정이는 꼭 명심하라. 이렇게 한판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 차관은 뒤돌아서 우산 조공을 확인했고, 그리고 나쁜 손으로 지목된 법무부 공무원은, 왜냐하면 이게 키가 커가지고 얼굴을 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릎 꿇고 우산 받쳐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쁜 손으로 지목된 법무부 공무원은 우산 높이를 지정했어요. 무릎 꿇고 앉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고 의원 참 정치 멍청하게 배웠다. 상식만은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고 의원이 제발 가만히 있으라는 그쪽 시그널도 일부러 무시했다고 본다.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이다. 달리 할 일도 없고 존재감이 무너지니 과잉 충성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고 의원이 단 빼치는 허접한 진영 논리를 쓸데없이 길고 난잡한 문장으로 외치는 붉은 완장이다. 언론중재법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전에 백신 4,400만 개가 들어온다는 그 가짜뉴스 셀프 징벌부터 하라. 붉은 한장 차고 헛소리나 하지 말아라. 이 백신 4,400개는요, 작년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 딱 하니까 아예 플래카드를 자기 광진구에다가 붙였잖아요. 근데 백신 4,400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정이가 하는 것마다 전부 엉터리 짓을,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이거를 갖다가 부각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 참 전효옥 의원이 얼마나 참 올바르게 이 논평하고 평가했는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산 문제가 또 특이한 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충청 대망론을 아예 본격적으로 꺼냈어요.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나의 뿌리는 충청의 아들이다. 그래서 충청 대망론의 적자임을 본인 육성으로 확실하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친은 선대로 500년간 충남 논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고 지금도 충청 지역에 사촌, 육촌이 많이 살고 있다. 뿌리 없는 줄기와 열매는 없다. 그리고 제가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사건과 잦은 정권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것과 관련해서 온갖 압력과 핍박을 이겨내고 국민의 부름을 받은 것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충청의 피를 타고 났기 때문이다.
충청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겠다. 그리고요, 충청인이 이권을 얻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하자는 것이다. 충청 대망론은 곧 국민 도망론이다. 예. 그리고 이 JP 반기문이 실패한 것은요, 그 사람들의 역량이라든가 개인적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아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여건 때문에 실패하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그런 여건이 되느냐, 이런 또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다. 더 말씀드리면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예정 부지를 방문해가지고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행정부와 의회가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해야만이 의회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집권하면은 세종에다가 대통령 집무실도 마련해가지고요,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윤석열 총리가 한 것 중에 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세종시를 방문한 날, 바로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요, 세종의사당 이 분원을 설치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낙관적, 상징적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어제 세종시, 그 다음에 충청권을 방문했는데요, 굉장히 이 국회에서 세종시 분원 설치법이 통과된 것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국회 차원의 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세종시 방문을 상당히 부각시키는데도, 그리고 이 타이밍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명제 고택을 방문했잖아요. 논산에서. 거기서 이제 아주 종손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윤중의 종손인 윤환식 씨, 그 다음에 윤여두 세종회장, 윤석영 명제 총회장, 그 다음에 종원 모두 다 나와가지고 반겼고요,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종손 윤환식 씨가 윤 총장에게 명제 윤중의 일화를 소개하면서요, 친인척 외척을 배제하라, 그리고 편가르기와 지역감정 해소를 당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 아주 좋은 말씀이다. 탕평, 즉 공정정당하자고 하는 거니까 윤중 선생의 가르치처럼 꼭 공정하고 정당하게 정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밝히고 공주로 이동해서요, 산성시장과 공산성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어제 윤석열 총장의 충청 방문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지지자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어갔고요, 이렇게 딱 뭐라 그러죠, 윤석열 이런 것도 좀 외치고 상당히 흥분된 분위기에서 지지 분위기가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첫날 일정을 마쳤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또 의미도 부여했어요. 충청의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개인의 유분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향해서만 있어야 하는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 총장의 충청 방문 일정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요, 지금 역선택 방지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역선택 방지하는 문제에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지금 윤석열과 최재형, 원희룡은 절대적으로 역선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승민과 그 다음에 홍준표는요, 목숨 걸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역선택 방지가 아주 뜨거운 지금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정홍원 선대위원장이잖아요. 정홍원 선대위원장이 확실하게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 예. 경준의 룰 전부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선수가 심판하겠다는 거냐? 한마디로 까부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내가 완전히 중립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룰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문을 아주 확실하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정홍원 총리의 이 워딩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면은요, 첫째, 경준이가 마련한 경선 룰 전부 다시 검토하겠다. 전부. 그 다음에 경준이가 준비한 안은요, 하나의 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는 경준이 안을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검토해서 가감하기도 하고 또 다른 걸로 대체도 하겠다.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준이 안이 확정된 안이라면 그냥 그걸로 경선하면 되지 뭐하러 선관위가 고생하겠느냐. 애초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가 뭘 바꾸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도 전혀 말이 안 된다. 왜? 확정된 안이 없는데 뭘 바꿔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지. 이런 아주 굉장히 강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분명하게 완전히 중립적이다. 무엇이 가장 논리적이고 상식적인지 고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선수가 심판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부적절하다. 선관위가 고심에 내놓는 결론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따라라. 그래야 경기가 된다. 정말 사심없이 공정한 경선 룰을 만들겠다. 그리고 경선 룰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불복하는 후보가 나올 것이 우려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최고위와 함께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서 경선 룰을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까지 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최고위는 절대 이 경선 룰 정하는데 개입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요, 선관위가 이제 전권을 가지고 경선 룰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이 정홍원 총리의 이런 강한 입장 표명을 볼 때, 지금 다른 후보들이 역선택 방지하자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그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저는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또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 경선 룰 역선택 방지 문제에 관해서는요, 역선택 방지 어떤 형태가든지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노무현과 정몽준할 때도 사실상 방지를 역선택 방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서 상대방 후보의 지지율이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그 조사는 아예 선택하지 않기로 이런 역선택 방지 문제가 채택된 바 있다. 이런 것까지 하면서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홍준표와 유승민 의원을 때리고 있는 그런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미 있는 것은요, 이준석 대표 그동안에 쭉 한 것 중에 당을 혁신해야 되는데 당 혁신하지 않고 이 경선 후보들하고 싸운 거, 이거는 잘못된 것 같다. 이제는 이 후보 경선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앞서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역선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것은 우리 한국 정치는 진영 논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역선택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도 역선택 방지는 채택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은 역선택 방지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캠프 쪽 영입 제한 여기에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겨도 의미 있는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야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 캠프 쪽도 안 갈 뿐만 아니라 세종시 당협 위원장 자리도 안 두겠다. 이런 아주 강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당 선관위원장 하마평 여기에 대해서도요, 고마운 일이지만은 여러 가지로 역부족해서 맡을 양이 없다. 근데요, 여러 가지로 역부족해서 맡을 양이 없다. 그러면서 모든 건 다 내놓고 있고 캠프는 안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당 선관위원장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비대위원장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탈진보층 인사들의 말하자면 우리 국민의힘 후보 지지와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작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뭐 진보층 인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진보층을 지지 세력화 하는데도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요, 당 선관위원장 맡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역선택 문제가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여러 조사들을 쭉 보면요, 지금 홍준표 의원의 경우는 20대, 30대, 40대, 광주, 전라, 진보 성향층에서 윤 총장보다 높은 지지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컨대 광주 전라 지역 응답자 중 윤 총장 지지는 11%에 불과합니다. KSOI 바로 엊그제 27, 8일 날 조사한 거예요. 3, 4일 전에 조사한 거. 이걸 보면 홍준표 윤 총장 지지는 11%인데 홍준표는 25.2%예요. 무려 14%나 높아요. 2배 이상이나. 그리고 자신의 이념 성향을 진보라고 응답한 중에서도 윤석열 총장은 11.2인데 비해서 홍 의원은 26.3을 얻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잖아요. 2배 이상. 그래서 윤 총장 지지 세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조직적 개입이다. 그리고 홍 의원 측에서는 중도 확장성의 증거다. 이렇게 해서 정면 대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승민도 윤석열식 상식은 역선택 방지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이 전문가 의견과 그간 우리 당이 지켜온 경선부를 묵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면 대립하는 이런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예. 그리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KSOI 보면요, 윤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2.2%예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2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8.3%밖에 나오지 않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6.4%나 나옵니다. 이것만 봐더라도 이 역선택이 굉장히 심하다. 이거를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 의원이, 윤희숙 사퇴와 관련해서는 아버지의 투기와 관련해서 너무 아버지를 옹호하는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좀 안타깝다, 오게티다, 이런 또 이 비판도 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어제 있었던 윤석열 총장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 윤석열 가족 그리고 측근 수사를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와 있고, 이제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진입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언제 매듭할 것이냐, 이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김건희 씨, 여러분들 뭐 주가 조작 사건하고 그 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이 후원금, 이 사건이 지금 검찰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그래서 소환 일정을 지금 아주 은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추석 전 조사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연합뉴스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년 4월 달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김건희 씨를 고발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1년 4개월이나 됐지 않습니까?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반부패 강력수사 2부에서 이 주가 조작 사건하고 그 다음에 전시기획사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 의혹,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회계 전문가, 뭐 계좌 추적 전문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위 간부 검사의 또 추가 투입, 이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를 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는 더 연장할 수 있는 시기, 왜냐하면 수사 결과를 이제는 내놓을 때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관계자 소환, 증거 수집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금감원을 압수수색해서 2013년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지분공시 위반 혐의로 조사한 자료로 확보한 데 이어서 지난달에는 증권사 6곳에서요 2010년 전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내역을 확보해서 분석 중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김 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윤우진 전 세무서장,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무서장할 때 금품 로비, 그 다음에 골프비, 이런 걸로 수사를 받았어요. 수사를 받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2015년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수사는 2012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의혹이 바로 뭐냐, 윤 총장이 이 윤대진 서장한테, 윤우진 서장한테 중수부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속여줬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 당시 대검 중수 1과장일 때입니다. 이것이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 본격적인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 가족과 그 다음에 측근에 대한 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그러니까 이제 죄 좀 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론의 역풍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새벽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안한 잠을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